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증가로 앞으로 7년 뒤인 2025년이 되면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치매는 물론이고 노령화에 따라 다양한 질병이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꼭 필요한 노인성 질환에 대비한 진단자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갖추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경증 치매와 중증 치매 그리고 3대 질병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진단자금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불어서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 팁까지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보험플랜 119 방송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보다 간략하게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서 보장은 폭넓게 늘리고 보험료까지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김성중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꼭 필요한 진단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과연 꼭 필요한 진단자금 뭐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일단은 가장 많이 걸리는 우리 질병 중에 하나 암이 있겠죠. 암은 최근에 이제 대장 전막내암이라든가 아니면 생식기 관련 유방, 갑상선, 그리고 전립선 등 방광, 이런 쪽에 암이 굉장히 많이 발병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진단을 자주 받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또 많이 빈도가 높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장계,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들수록 이제 치매가 굉장히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진단자금을 과연 어떻게 준비할까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경증 치매 및 3대 진단비 준비하기인데요. 치매는 이미 100만 명 시대가 온다.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저출산의 고령화 시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가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오래 살수록 많이 걸린다는 뜻이죠.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은 2016년 50만 명 이상이 치매 관련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급속도로 고령화에 따라 2025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약 100만 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미 거의 근접해 있다는 수치로 볼 수 있고 더 많은 환자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전체 치매 환자 중에 경증 치매 환자는 85%, 그리고 중증 치매는 15%. 물론 경증 치매는 미세한 치매이긴 하지만은 점차적으로 중증 치매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보통 생존기간은 평균 5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경증 치매 같은 경우는 중증 치매 모두 보장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이 한 가지 경증만 보장이 되냐 아니면 중증만 보장이 되냐 이런 보장보다 모두가 다 보장되는 그런 진단자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단비에서 선택이 있을 때 우리가 보험에서 흔히 갱신형, 비갱신형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물론 갱신형 같은 경우는 당장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저렴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은 결국은 평생 계속 오른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그런 맹점이 있고요. 하지만 60세나 7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입이 좀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이 얼마나 오를지, 떨어질지, 오를지, 떨어지는 경우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간단하게 보시면은 비갱신형은 일부 보험료만 쭉 내다가 보장만 받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갱신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보험료가 싸다가 점차적으로 쭉 올라가는 형태, 그리고 계속해서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지금 보험료 그대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비갱신형을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에 대해서도 폭넓은 암 그리고 뇌경색이 보장이 가능한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요즘 최근 들어 유방, 자궁, 대장 전막내암이 100% 보장 가능한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이 암들을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다 분류를 해놓은 상태고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0만 원짜리 암담보를 가입했다고 하면은 대장 전막내암 같은 경우는 뭐 20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경우도 50% 정도뿐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암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특약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유사암은 뭐 최대 20%, 또 일부 회사에서는 50%까지도 보장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최소한 20% 이상은 보장을 하고 있겠죠. 과거에 이제 보험 증권들을 보면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으로 되어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었지만 이제 발병 빈도가 높고 생명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소외감으로 많이 빠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뇌출혈, 뇌경색, 허혈성, 심질환 모두 보장이 가능한, 그리고 이걸 합친 뭐 뇌졸중이겠죠. 뇌졸중이 가능한 회사. 그리고 이거보다 폭넓게 코드가 들어가 있는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특약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회사들이 손해율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발병 빈도가 높기 때문에 보험의 특약들을 점차 분류를 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크게 보면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이 있잖아요. 생명보험의 거의 모든 회사는 유방암이라든지 대장 전막내암 같은 유방암, 자궁암, 생식기암, 그리고 대장 전막내암, 그리고 남자 생식 관련해서 전립선이나 방광암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소외감을 분류가 돼 있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 쪽에 암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암은 모든 회사가 이제 90일 면책 기간이 있어요. 90일 동안은 보장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100%를 보장하는 시점이 1년인지 2년인지도 중요하거든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생명보험 회사는 2년의 면책기간을 두고 있어요. 손해보험은 1년의 면책기간을 두고 있고, 그렇다면 특약을 선택할 때는 암보험을 굳이 준비하신다면은 땡땡 생명, 땡땡 생명보다는 뭐뭐 손해보험, 뭐뭐 화재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화재보험에서도 일단 손해보험 쪽도 보시면은 일부 대장 전막내암이 거의 다 소외감으로 빠져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 선택하실 때 이거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시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오는데 대부분 생명보험 회사들은 뇌출혈을 지급하고 있어요. 뇌경색까지 보장되는 손해보험에서 특약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허혈성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손해보험 쪽이 유리한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납입 면제가 되는지, 이 기능은 있는 상품들도 있고 없는 상품들도 있겠지만은 납입 면제 혜택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암이나 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걸리게 되면은 한동안 이 소득에 굉장한 리스크가 생겨요. 일을 못 하게 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간병비나 이런 것도 많이 들게 되겠지만 납입 면제가 된다고 하면 이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떨쳐버리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3대 진단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 가지 진단이 걸렸을 때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그런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전체 보험료가 납입 면제가 가능한지 이거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기왕이면 납입 면제가 있는 그런 특약들을, 그런 상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과연 이 보험을 3대 진단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의료 실비만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 우리 실비는 뭐 필수적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시잖아요. 실수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실비만 있고 다른 보험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인성 질환, 경증 치매 등을 보장받고 싶은 분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부모님이나 또는 조부모들 중에 치매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이렇다고 하면은 반드시 자녀분들도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전적인 요인이 또 크게 작용을 하고 또 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치매가 올 확률이 다른 분보다 배로 높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암이 보장되는 뇌출혈만 보장되고 있는 그런 분들, 생명보험만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과거의 보험만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시겠죠. 그리고 납입면제 혜택으로 보험료를 좀 절감을 하고 싶으신 분, 뭐 과거의 보험들을 좀 리모델링 하고 싶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뭔가 혜택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은 CI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 요즘 최근에 이제 생명보험의 CI보험 같은 경우는 중대한 암 또는 중대한 뇌출혈, 중대한 심근경색, 그리고 말기 폐, 간 질환 등, 그리고 장기이식 등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CI보험 물론 암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0.5mm 이상의 그 조그만 치명 또는 침착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 분쟁 소지가 많이 되는 거는 이제 혈액암이나 유암이나 그리고 설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치명 또는 침착이 없는 암들도 분명히 반드시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있을 때는 좀 분쟁의 소지가 많이 따르고 있는 보험 중에 하나라서 요즘 생명보험 업계에서도 CI보험 대신 또 GI보험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GI보험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앞에 중대한이라는 말이 다 빠진 보험들이고, 그리고 과거와 틀리게 물론 CI보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납입면제도 들어가 있지만은 예전에는 종신보험을 선지급하는 개념으로 한 번만 주고 말았는데 요즘은 두 번, 세 번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생명보험 쪽에 CI보험을 선택하신다면 GI보험 쪽으로 선택을 하시고 두 번, 세 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CI보험은 과거의 보험이기 때문에 각 생명보험사에서 이제 판매를 거의 안 하는 시점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특징을 보면은요, 뭐 특정 상품이라기보다는 특징을 보면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시 납입면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경증, 중증 치매 모두 보장 가능한 거. 그리고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도 100% 보장하는 일반암으로 보장하는 이런 특징이 있고, 갑상선 유사암의 경우도 20%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추가적인 보장들도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특징 보시면은 진단자금에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우리가 많이 발병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꼭 필요한 것들은 4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플랜을 한번 보시면은 이건 뭐 AC입니다.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죠. 저렴하게 나온 이유는 납입면제가 있기 때문에 30년 납을 선택하셔도 갱신형보다는 이런 상품들이, 이런 보험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10원도 시간이 지나도. 일반 상해 사망 뭐 1억 정도 들어가고요. 일반화 진단이 물론 더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뭐 1000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3000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도 넣을 수가 있고요. 나이에 따라서는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들도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고, 심근경색이나 허혈성 질환도 추가적으로 특약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질병 후유 장애가 있는데요. 연령에 따라서 이제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최대 5천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요. 질병 후유 장애는 사실 모든 보험회사들이 많이 없어진 담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직 이번 달까지도 판매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질병 후유 장애는 저희가 뭐 우리 보험 방송을 통해서도 중요성은 많이들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왜 얘만 90세 만기냐 하는 이유는 보험료가 80세 만기, 90세 만기, 100세 만기가 있는데요. 이 5천만 원을 넣기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든다고 하면은 그 80세 만기로 하면 한 7,000원, 8,000원 뿐이 안 되지만 90세 만기로 하면은 3, 4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00세 만기로 하면 뒤에 공이 하나 더 붙는 그런 현상을 나타날 수도 있는데, 너무 보험료가 비싸면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90세 만기 정도만 준비하셔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담보 이대로 이렇게 30년 만기 100세로 한다고 하면은 20세 기준은 한 3만 원 정도 나오고 30세 기준은 한 4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0세 기준으로는 한 3만 원, 50세 기준 5만 원 정도 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일반 상해 사망은 좀 적게 들어가고 질병 후유 장애도 좀 적게 들어갔죠. 이건 나이에 따라서 담보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 차이 날 수 있고요. 이외에도 이런 보험 상품들에는 뭐 다른 질병이나 상해 쪽 특약들도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제가 핵심적인 것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 체크 포인트는 이제 나이와 병력에 따라 당연히 가입 제한이 있겠죠. 건강한 사람들 위주로 많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저것보다 더 큰 담보를 넣었는데 난 그래도 보험료 비싼데 가져가고 싶다, 이런 보험들을 그런 갱신형으로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는 뭐 20%에서 80% 보장, 90세 만기도 있고 3%부터 80% 보장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시 납입 면제, 굉장히 아까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도 탑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꼭 필요한 진단자금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진단자금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없으시다면은 다 증권들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없는 부분,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없는 부분을 꼭 추가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김성중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꼭 필요한 진단 자금에 대한 정보를 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저희가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고 계시는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시청자님.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3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고요. 아, 예. 실제는 일단 보상을 받았어요. 아, 예.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수술 입원 이런 거에 대한 특약들이 없어서 그런 걸 추가적으로 좀 가입을 해야 된다고 주위에서 얘기를 해서 한번
안내를 받아볼까 하고요. 아, 그러세요. 지금 네. 허리는 좀 편찮지는 않으시고요. 네, 현재는 예, 치료하지 않아요. 이젠 다 끝났어요. 아, 도수 치료 같은 것도 하지 않으시고요. 네네. 예, 지금 시청자님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저 지금 이제 40대거든요. 40대시고 저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 네. 세 건의 보험이 있으세요? 맞으신가요? 예, 맞아요. 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삼성생명에서 종신보험 가입이 돼 있으시고요. 네, 또 네. 2008년도에 우체국에서 건강보험 가입하셨고 2011년도에 메리츠와제 알파 실손보험 있으시네요. 네. 예, 보험을 꽤 오래전에 가입하셔서 네, 잘 네. 유지를 하고 계신데요. 네. 저희가 그럼 수술비나 입원 일당 쪽으로 추가 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면 될까요? 네. 예, 그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좀, 네, 맞춰보고 싶어서. 예, 저희 이숙희 네네.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 전화 끊지 네.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40대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3년 전에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았다. 지금은 괜찮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수술비 입원 일당 보장을 늘리는 게 가능할지 기존 보험 실비에서는 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숙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그 지금 허리는 그러면 3년 네. 전에 치료만 받으신 건지 안 그러면 뭐 시술이라든지 수술은 하신 건가요? 네, 시술 받았어요. 아, 시술 받으셨어요? 네네, 예. 지금 기존에 가입돼 있는 게 메리츠아제 실손보험하고 우체국 보험하고 그리고 삼성생명 종신보험 가입돼 계세요. 네, 네, 세 가지 네.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보험료는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가입은 하셨지만 네. 보장 자체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메리츠아제 실손 딱 실손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것만 하는데. 네, 그때는 네. 전화되는 그래도 줄 알고, 네. 네, 네. 이쪽에서 보상을 받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우체국 건강보험은 보장 기간이 조금 짧은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입돼 있는 부분으로 진단비를 준비하셔가지고 이것도 지금 건강보험으로 준비돼 계시고요. 그리고 네. 지금 삼성생명 종신보험은 사실 사망보험금 위주로 조금 되어 계시는 건 알고 계신가요? 네네. 이쪽에서는 사실 거기 종수술 특약이 조금 네네. 있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여기서는 종수술비 위주로 이렇게 좀 거기 보장을 받으신 것 같으신데요. 네. 그 수술비 특약이 있으셔서 여기서 좀 받으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지금 기존에 네. 가입돼 있는 이 보험료에서 추가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리모델링을 조금 권유를 한다라면 네네. 네. 지금 기존에 보험료가 있는 많이 올라가나요? 아,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기존의 보험에 대해서 뭐 지금 보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지금 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허리 쪽으로는 보장이 조금 지금 조금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네네. 그 혹시 그런 상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네. 치료했던 부분에 대한 거는 네네. 네,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주위에서 들었어요, 저도. 네. 그쵸. 그 모든 보험회사가 5년 이내에 내가 그 입원이나 수술이나 그리고 치료 경력이 있으면 고지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야 제대로 보상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뭐 허리 시술을 받으셨고 그래서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조금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조금 제한이 있으신데 만일에 5년 동안 내가 치료받은 경력이 없거나 그렇다라면 또 보상 가능하시니까 뭐 다른 진단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은 조금 네, 이 부분만 조금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존의 진단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허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허리 같은 경우는 재발률이 높거든요. 네. 그 저희 나라의 그 모든 형태가 자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디스크 환자로 보상을 청구하는 그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보험회사에.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특히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후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허리 쪽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가입이 안 되시는 건 아니시고 이 부분에 기존 그 보험에서 보상은 받으셨지만 될 수 있으면 이 보험을 건드리지 않고 제가 리모델링을 한다라면 지금 메리츠아제는 실손이 있으시니까 이거는 그대로 두시는 게 좋으시고요. 지금 우체국 건강보험 같은
같은 경우에도 뭐 그 15년 납이니까 납입 기간이 얼마 안 남으셨기 네, 얼마 때문에 안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뭐 보장 기간이 짧은 건 단점이지만 그래도 진단비가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두시고, 근데 삼성생명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납입을 거의 한 15년 정도 납입했으니까 한 5년 정도 조금 남은 걸로 네네, 보여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네. 그러면 이 보험료를 같이 안고 리모델링 한다라면 조금 시청자님이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는 조금 보장을 줄어지지만 보험료를 안 내는 완납 제도를 조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예. 그러면 지금, 금액이 많이 줄어드나요? 네? 많이 줄어드나요? 보장은 많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25% 정도에 30% 정도 줄어드는데 제가 생각엔 한 20%, 25% 정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암 진단비를 만일에 2천만 원 준비, 지금 1천만 원 되어 계세요. 네, 얼마 많지는 않아요. 거의. 네, 1천만 원 되어 계시더라면 25%면 250만 원 정도가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준비하는 데에서는 보장을 받으시기 때문에 보장이 빠지는 부분은 없으시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허리 쪽으로 보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종수술비에 대한 보장도 조금 줄어드니까 만일에 내가 5년 이내에 허리 쪽으로 보상받을 일이 있다라면 그럴 경우에는 좀 수술비 쪽이라든지 입원비 쪽에 대해서는 보상이 조금 이 부분에서 빠지니까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같이 더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여성 질환에 대해서 주위에서 많이 친구들이 해서 그런 쪽으로 조금 그쵸. 지금, 하고 싶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40대 또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 여성질환에 대해서도 지금 수술비는 종수술비만 삼성생명에 있지 나머지 수술비가 있거나 다른 진단비가 지금 뭐 충분히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좀 보장기간이 넉넉하게 되어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보완을 해드린다라면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가 모든 그 진단비까지 뭐 갱신 없이 100세까지 보장이 되시면서 이렇게 그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을 안고 가시기 때문에 뭐 크게 있잖아요. 진단비를 높이기보다는 제가 지금 했을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각각 3대 질환에 2천만 원 정도의 뭐 상해 수술비라든지 질병 수술비, 물론 부담번은 조금 잡히겠지만 이 부분을 추가로 보완을 한다라면 보험료는 조금 정말 괜찮은 착한 보험을 한다라면 한 9만 원 정도 선이면은 지금 삼성생명에 가입돼 있는 종신보험 자체에서 보험료에서 납입하시는 거에서 조금 더 적게 들어가시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없으시고 그 진단비에 대한 보장은 늘어나시기 때문에 보장은 조금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수술비도 지금 시청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성 뭐 생식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술비도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보장 부분이 늘어나시고 그 부분으로 질병 쪽으로 뭐 치료받으신 적 없으시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쪽으로는 부담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가입하는 즉시 보장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린다라면 보장 부분을 조금 우체국의 짧은 부분을 진단비를 조금 더 늘리고요. 그리고 맞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보험료 자체에서 추가되지 않게끔 그 삼성생명에 가입돼 있는 거는 완납기 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보험료 삼성생명 자체가 그거는 안 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줄어들고. 그 보험회사에 굉장히 많은 제도가 있는데 사실 시청자님들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활용한다라면 시청자님들한테 조금 더 훨씬 도움이 되시니까 그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완납 제도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그쪽에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이 끝나면은 한 번 더 조금 네네네. 쉽게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면 뭐 다른 부분에 대한 수술비나 이런 부분은 추가 보완이 되시지만 단지 내가 허리 쪽으로는 보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내가 지금 앞으로 3년 전에 보상 받으셨고 좀 한 번도 받으신 적 없다더라도 가입을 하시고 5년 동안 이력이 없어야지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다른 부분에 지금 추가 보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정도로 가지고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기존 보험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네네. 예, 시청자님, 네네.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어느 정도 이렇게 들여는 봤는데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는 정확히는 잘 몰랐었어요. 예, 기존에 잘 가입해서 또 납입했던 보험을 한 번에 해지하는 건 정말 아까울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좋은 제도가 보험사에 있다는 것도 저희가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이성열 전문가도 계십니다. 같이 네네. 이제 상담하시는 내용을 들으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는지 좀 들어볼게요. 아,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3년 전에 허리 시술을 받으신 거죠? 네네. 수술을 받으신 게 아니라. 네, 시술 받았어요. 예,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좀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네네. 이게 다치셔서 혹시 시술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순수히 아프셔서 시술을 받으셨나요? 이게 다치기도 했는데 일단 병원에서 그때 제가 진료 받고 한 거는 네. 디스크라고 해서 그 네네. 질병 코드를 많이 받았어요. 질병 쪽으로. 질병이랑 상해도 다 같이 받으신 거예요? 예, 예, 같이. 아, 그러면 이제 질병이 M코드고 상해가 S코드인데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메리츠화재, 전체적으로 봤을 땐 보험이 네. 다 잘 들어 있으신데요. 네네. 이숙희 전문가께서 워낙 말씀 잘 해주셔서. 네. 네. 근데 그 메리츠화재 그 휴유장애가 이제 1억이 또 있으시고요. 실비가 있으십니다. 네, 그거밖에 없어요. 예. 병원비가 좀 꽤 나오셨을 텐데. 네. 실비만 받으셨나요? 근데 실비만 수술비 그런 건 안 받으시고? 거기 수술비 특약이 없어서 예. 거는 예, 실비만 받았고요. 그 실비만 받으시고 삼성생명에서 보면 이게 2003년에 가입하신 거라서 네. 종수술이 1에서 3종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 당시에 1에서 5종이 지금 1에서 5종이거든요. 네. 요것도 받으셨나요 혹시? 그거는 받은 기억이 없어요. 아, 삼성생명도 수술비를 청구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시술을 받으셨는데 수술비 청구가 네, 가능한가요? 생명보험은 나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도 예,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으세요. 아, 네. 근데 지금 시술비가 손해보험에는 맞는 거 지금 같아서. 수술비가 없으시니까 뭐 받으실 게 없으시고요. 네네. 이게 상해도 같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네. 네네. 상해 기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이 상해 휴유장애 있잖아요. 네. 이 병원에 가시면 내가 시술을 받고 6개월 이후가 되면 한시장애, 영구장애 해갖고 상해 기여도라는 걸 줍니다. 어떤 병원은 뭐 30%, 40%, 뭐 50% 하셔서 만약에 50%를 받으시게 되면 이 상해 휴유장애 1억 원에서 5%가 나가세요. 아. 그러면 꽤 큰 돈이 나가십니다. 500만 원이 나가시는 거죠? 네. 네. 예. 그런 걸 잘 모르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보험사에다가 청구만 하면 실비만 이제 주는 걸로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고는 아니시고요. 휴유장애를 받을 수가 있으시면 꼭 이 휴유장애도 받으시는 방법이 있으시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저도 시술을 얼마 전에 받아서 7월달에 받아서 이번에 청구를 했습니다. 휴유장애를. 그래서 한번 청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보면 수술비가 좀 부족하세요. 네. 예, 그래서 시술을 그걸 받으셨으니까 수술비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조금 네. 인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없더라고요, 탈게. 예. 허리 시술 받으신 분은 이 요추, 허리하고 목, 경추 부분이 정기가 부담보가 잡힐 확률이 많습니다. 네. 예, 부담보 3년 정도 지나셨기 때문에 부담보를 잡고라도 수술비를 갖고 가시는 게 좋으세요. 예, 이제 정기간 부담보라고 하지만 네. 5년 동안 내가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으면 가입하고 5년 동안요? 네. 가입하고 5년 동안 내가 치료받은 이력이 없으면 네네. 이 정기간 부담보는 없어집니다. 자동적으로. 네. 예, 5년 이후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시니까 네. 허리하고 목 관리 잘 하셔서 네네.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아, 네. 그래갖고 웬만하면 치료 안 받아야 됩니다. 예, 웬만하면 이제 치료를 안 받으시는 게 좋으시죠. 네. 네. 예, 그래서 수술비를 좀 추가를 하시고요. 이숙희 전문가께서 얘기하신 3대 진단비를 좀 더 많이 추가를 하셔서 이 수술비는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하고 같이 있으신 게 좋으세요. 이 수술비만 40대시니까 생명보험의 모 회사 같은 경우는 10,000원대면 충분하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시니까 네네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너무 많아서 어려워서 저희도 잘. 예. 네. 부담보가 잡히더라도 꼭 가입을 하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예, 저희가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네네. 또 추후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네. 봐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보험에 잘 가입을 하고는 계시지만 이렇게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셨을 때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청자분들도 참 많으시거든요. 저희에게 문의 주십시오. 저희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거고요. 0012님께서 문자를 통해서 또 보험 고민을 주셨네요. 함께 읽어보시죠. 5년 전에 위암 진단을 받고 진단비를 받았습니다. 지금 암보험을 다시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성일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예. 5년 전이시면 지금은 가능하십니다. 그 간편건강보험이라는 게 거의 모든 보험사가 다 나오셨어요. 그 5년 안에 암 진단, 그리고 뭐 3개월 안에 뭐 어떤 의사한테 진단을 받은 거, 그리고 뭐 재검사한 거, 그것만 없으시고 2년 안에 입원한 이력만 없으시면 충분하게 암 진단비 플러스 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뭐 수술비, 뭐 입원 일당 해서 그 건강하신 분들보다 보험료는 약간 비싸지만 유병자 플랜이라고 해서 간편건강보험으로 해서 충분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시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예, 다행히도 5년 전에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었던 거죠.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가능하다라는 진단 주셨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자 또 풀어볼까요? 이하나 3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간편보험 보험료가 기존 보험보다 더 비싼가요? 앞서 답변이 나왔지만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숙희 전문가님. 네네. 예. 네, 간편보험 아까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23이라고 하잖아요. 뭐, 암 진단 받은 적 5년 넘었고, 그리고 뭐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안 하고 3개월 이내에 내가 새로운 진단.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병명으로도 병원에 갔다 하더라도 새로운 진단을 안 받으시면 가입 가능하신데요. 우리 암보험 같은 경우에 요즘 모든 각 회사가 5년이 지났으면은 가입해주는 그 암보험이 다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강의한 내용에도 뭐 우리 한 가지 질병에 대해서 5년이 넘었으면 암보험 가입 가능하듯이 그런데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 종합적으로 꼭 암 아니래도 뇌출혈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그리고 일당까지 그리고 수술비까지 다 종합보험으로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기존에 병력이 있으신 분한테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조건 없이 이런 523에 해당되는 그 조건에만 해당이 되면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회사가 조금 기존 보험료보다는 조금 할증 보험료를 해가지고 조금 더 비싸게 해서 설계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기존에 나는 이렇게 뭐 그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도 뭐 각 회사가 나와 있으시기 때문에 보험료는 조금 비교를 해보시는데요. 네. 기존에 아무런 병력 없으신 분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라는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그래도 빨리 준비를 하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포커스가 비싸다는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조금 할증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모든 종합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암만 가입되는 게 아니고 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뇌출혈, 심근경색 그리고 뭐 입원 일당까지 수술비까지 다 가입되시는데 우리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에 뭐 암보험 전문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단독 보험으로 해서 5년이 넘으면 가입되시잖아요. 그런데 난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다 넣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렇다면 간편보험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심사 기준 없이 가입되시니까 그리고 보장도 바로 되십니다. 예. 조건 없이. 예,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건 그게 좋은 경력이 거죠. 있어도 가입할 수 네, 있다는 네, 점. 맞습니다. 예. 간편건강보험의 단점은 갱신형밖에 없으세요. 아, 네, 10년 갱신. 네. 10년 갱신, 20년 갱신도 혹시 있나요? 20년 갱신은 지금 없으십니다. 아. 그래서 10년 갱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셔야죠. 간편보험이 좋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안에 또 암은 발병되셨던 분들은 완치 판정을 받아도 예. 또 재발되신 분들이 가끔가다 확률이 있으세요. 높은가요? 그리고 또 뭐 그 안에 암만 있는 게 아니라 수술비도 있고 네. 뭐 입원 일당도 있고 뭐 뇌졸중 진단비, 급성심근 진단비도 다 같이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10년 갱신이지만 그래도 가입을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시는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그 CRE 보험이라고 예. 가입된 게 있는데, 네.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그리고 제가 가입해 있는 보험이, 네.
보장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이 또 있는지 이런 것 좀 알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먼저 봤는데요. 네. 어제 저희 방송 보고 문의를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도 즐겨 보시나요? 네, 자주 봅니다. 예, 매일매일 보시면 정말 보험에 관련된 정보가 차곡차곡 쌓이실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동부생명의 CI종신보험 2014년에 가입했다고 네, 증권을 네, 보내셨더라고요. 예. 네네. 그리고 2009년도에 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 보험도 있으시고요. 예. 예, 좀 보장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근데 보장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는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한번 분석해서 봐주시고, 이게 보험료가 꽤 나가요. 그래서, 내 연령대로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건강하신 편이신가요? 네, 아직은 건강해요. 약 드시는 거 없으시고요. 네,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성렬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네.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50대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방송 보고 문의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CI보험을 갖고 계신데 정리해야 될지 고민이다. 사실 보험료가 좀 비싼 게 원인이 되셨던 것 같고요. 더 가입해야 할 보험이 있는지, 그러니까 보장을 더 늘려야 되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방송을 즐겨보신다니 감사드리고요. 예. 네. 요즘은 보험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거의 박사가 되신 분들도 좀 계세요. 네. 지금 동부생명이 CI 종신보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네, 현대해상 하이라이프가 있으신데, 네네. 이제 현대해상 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해상은 지금 여기 안에 실손의료비가 있으시고, 네. 그리고 암하고 뇌졸중과 급성신경쇠 각각 2천만 원씩 있으세요. 네. 네네, 들어가 이 있어요. 보험은 가입하시니까 2009년도에 가입을 하신 거고요. 네네, 네, 그래요. 증권 보니까 2009년 7월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예. 상당히 좋은 보험이십니다. 아, 이 그래요? 보험은 실비보험 네.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지금은 가입할래야 가입할 수도 없는 보험이세요. 예. 이 보험은 이제 갱신될 때마다 약간씩 보험료가 변동은 있으시겠지만 네. 실비 자체 내에서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나머지 보장에서는 특약이라 그러죠. 특약에서는 네네네. 다 비갱신이세요. 아, 실비 쪽에서만 그래요? 좀 올라가시니까 예. 그래도 이 보험은 끝까지 예. 유지를 하셔야 되시고요. 네네. 주위에서 저렴한 실비보험이 나왔네, 좀 바꿔 타라라고 얘기하셔도 네. 이 보험은 절대로 바꿔 타시면 안 되십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동부생명 CI 종신보험은 네. 저희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 CI, 그다음 변액에 대해서 유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막 물어보시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50대세요. 맞으시죠? 네. 이 종신보험의 나비 그거에 너무 필요성에 많이 나와서. 혹시 왜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셔서 가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신 건지. 중간에 뭔 일이 있으면 보장이 좋다고 그래서 했는데, 네. 보험료 부담이 아직 낼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보면 이제 50대시고요. 네. 2014년도 가입을 하셨고 납입기간이 20년이세요. 네. 그러면 70대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또 CI가 주계약이 5천만 원밖에 없으신데, 네. 여기서 혹시나 CI가 걸리셨다고 하셔도 네. 80% 선지급형이세요. 그러니까 암이든 뇌든 네. 그 중에 하나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리고 초기에 걸리셨다고 하시게 되면 네. 여기서 나가시는 부분은 없어지고 현대해상에서만 나가시는 부분이 좀 있으세요. 아, 그리고 요 예. 부분을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 종신보험은 요즘하고는 좀 틀리게요. 요즘 종신보험은 확정금리로 해서 연봉 내 갖고 원금 보장이 되는 종신보험이 있는데, 네. 이 당시 종신보험은 최저 보장을 좀 보셔야 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네. 이 연금으로 돌리실 때는 해야 환급금에 대해서 나가시기 때문에 네. 손해를 좀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네. 이 종신보험이 이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 종신보험은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네. 보험료를 좀 줄이셔서 네네. 50대시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20년 갱신짜리로 그 손해보험으로 해서 네. 3대 진단비를 좀 더 3대 진단비하고 수술비하고 입원 일당 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가져가시고요. 네. 그래봤자 보험료 많이 안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은 네. 저축을 하시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는 게 좀 좋으시고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돈을 버는 기간 뭐 부군이 되실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부군도 뭐 자영업 하지 않는 이상은 뭐 70대, 80대까지 돈을 계속 벌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보험은 라면 먹으면서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맞죠? 네. 예, 그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이 정도 한 10에서 한 13% 정도는 보장성 보험으로 가시는 부분이 맞으시는데 내가 꼭 사망보험금이 필요할까? 네. 라는 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저축을 하셔서 노후를 좀 대비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저희 이성열 전문가께서는 동부생명의 CI 종신보험은 과감하게 해지를 하고 실손이 네. 포함된 현대해상 하이라이프 보험은 유지하자라고 진단을 하셨잖아요. 네, 이숙희 네. 전문가의 의견도 같으신지 좀 들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50대시고 보험료는 33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세요. 네네. 네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앞에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 그 지금 실손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가입하신 거는 보장 내용도 크고 그리고 통원비도 크기 때문에 좋은 보험을 잘 가입을 하신 건 맞으시고요. 예, 같은 의견이시네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그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상담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준비를 하시냐고 먼저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보험을 준비할 때 내가 건강을 목적으로 둘지 안 그러면 내가 혹시라도 다른 부분에 뭐 수술비를 목적으로 둘지 안 그러면 연금 같은 경우에 내가 노후를 위해서 노후를 준비를 할지 이런 목적을 두고 이렇게 먼저 상담을 한다라면 그 보험을 조금 가입하시는데 조금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뭐 동부생명에 가입하신 거는 가입하신 지 다행히 얼마 되시지는 않으셨지만 지금 기존에 얘기한 CI 같은 경우에 모든 보험이 사실은 나쁜 보험은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많은 짜리 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정말 진짜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맞죠? 보험 보장을 받으면 정말 좋은 보험인 거고 그러니까 확률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 대비해서 보상이 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CI는 종신보험에 내가 사망보험금에서 진단비를 선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지급하는 제도가 정말 크게 아플 경우에 중대한 부분이라는 용어가 정말 크게 아플 때 일시적으로 아픈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진단비라는 건 진단만 받으면 되지만 뭐 중대하게 아프다라는 거는 그 다른 용어가 붙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내가 33만 넣지만 내가 진짜 작게 아프든 크게 아프든 내가 아팠을 때 보상을 많이 받는 보험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들은 아무래도 내가 보험을 넣을 때는 나 또한 아플 때 보상을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지. 내가 뭐 똑같은 진단이지만 내가 수술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진단비가 나오고 안 나오고라면은 굉장히 보험회사가 속이는 것 같고 내가 속은 것 같고 그렇거든요. ECI가 조금 그게 해당이 돼야지만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들도 많고 이걸 뭐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나이가 50대이기 때문에 지금 보험을 조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보험료도 비싸고 가입하는 조건도 사실 한도도 보험회사마다 가입할 수 있는 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20대가 가입할 수 있는 한도, 30대 가입할 수 있는 한도.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조금 많이 가입 한도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시죠? 특별하게 뭐 병원에 가신 적이 없으시다라면 기존 보험을 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전에 얘기했듯이 조금 정리하셔갖고 각각 진단비가 나오고 그냥 그 수술비가 나오는 부분으로 거의 언제든지 내가 아프거나 진단만 받으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중대한이란 용어가 안 들어가게끔 물론 그 부분에 빠지는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상담하셔가지고 조금 리모델링 하시면은 지금 현재 보험료보다는 더 부담 없이 조금 줄어들면서 안고 가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왜냐면은 나이에 네. 따라서 보험도 같이 설계가 되기 때문에, 예, 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시기 때문에 가입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예. 시청자님,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보험료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번에. 예. 지금 두 분의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 CI 종신보험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보험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정말 필요한 보험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게 유지하고 해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추가적인 도움은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마칠 시간이 돼서요. 여기까지만 네. 상담 진행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 이렇게 해서 오늘 보험 플랜 119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셨거든요.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문자로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만 돼 있으면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